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즈 폰 7에 대한 살펴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폰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먼저 알려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 현재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폰 7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싶다 한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될 두 개 사이트가 위에 보입니다. 그 첫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 사이트고요. 물론 이제 영문 사이트입니다. 아쉽지만 영문 사이트예요. 그래서 공식 사이트인 create.msdn.com이라는 사이트가 기본적인 공식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 사이트는 현재 요 경로를 여러분들이 타이핑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이제 MSDN 한국 msdn.com에 가서 윈도우즈 폰 7을 이제 메뉴를 치고 들어가거나 이제 이렇게 두 개 경로를 통해서 제공해 주는데 그 첫 번째 여기 경로를 사용하게 되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모든 기능들 순서대로 예를 들면 개발 툴은 어디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어떤 강좌를 보고 뭐 이러한 관련된 그리고 관련된 윈도우즈 폰 7 관련된 커뮤니티는 어디인지는 이 경로를 통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냥 제 블로그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경로에다가 윈도우즈 폰 7 관련된 정보는 여기 경로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미리 웹브라우저를 띄워봤는데요. 그 첫 번째 create.msdn.com 역시 영문 사이트밖에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create.msdn.com이라고 들어가 보면 이제 F허브라고 해가지고 윈도우즈 폰이라든가 엑스박스 360 관련된 메인 사이트의 포털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MS의 기술인 윈도우즈 폰하고 엑스박스 360 관련된 어떤 정보는 개발 관련된 정보는 create.msdn.com에서 제공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뭐 관련된 프리툴 다운로드 예를 들면 윈도우즈 폰 7 개발 관련된 기본 무료 도구는 여기 이 버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더 프리툴스라는 이름의 현재 아이콘을 클릭해서 진행을 시켜줄 수 있겠고요. 기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해서 여러분들만의 이제 윈도우즈 폰 관련된 대시보드에 접속한다든가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든가 이제 아니면 관련된 교육 관련된 정보를 얻는다든가 기타 리소스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윈도우즈 폰 7에 대한 전세계 포털 사이트는 일단 어디다? create.msdn.com이다.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올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올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폰에 대한 어떤 이제 최신 뉴스라든가 이제 관련된 동영상 정보라든가 이제 포럼을 통해서 물론 이제 영문 자료이지만 포럼을 통한 어떠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정보의 메인 사이트가 fhub라는 이름의 create.msdn.com이라는 윈도우즈 폰 7의 공식 사이트로 보시면 돼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윈도우즈 폰 같은 경우는 create.msdn.com, as.net이면 as.net, silverlight면 silverlight.net, WPF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클라이언트.net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해당 애플리케이션 해당 주제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어디에서 제공해준다? 여기 경로에서 제공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에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여기 경로를 치고 들어오면 되고요. 아니면 한국 msdn.com의 메인 사이트에 가서 윈도우즈 폰 앱 시리즈 또는 윈도우즈 폰을 검색해서 이제 서브 메뉴를 통해서 들어보면 현재 경로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폰 앱 시리즈에서 현재 제가 강의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이제 F허블라든가 지금 본 것처럼 요 사이트를 통해서 개발자 포털 사이트라는 거, 개발 도구 설치는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 기타 이제 어떠한 이제 도큐먼트를 볼 수 있다든가, 이제 국내에 관련된 커뮤니티 사이트는 어디인가 있는지 이런 순서대로 기본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여기 실버라이트 탭에 들어가서 이제 몇 개의 웹캐스트 동영상 강좌가
이제 많은 수의 동영상 강좌가 한국어 버전으로 올라와 있는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실버라이트 탭에 가서 또는 XNA 탭에 가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뭐 이제 봐서 미리 뭐 제 강의에 앞서서 미리 보셔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기초부터 진행하는데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윈도우즈 폰 7 앱 시리즈 뭐 시즌 1에서 여기 실버라이트 탭에 가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블로그에 이제 그 윈도우즈 폰 이제 여기 경로에 들어오시면 어쨌든 이제 제가 윈도우즈 폰 7 개발 강좌 관련된 모음을 여기다 이제 앞으로 제가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요 경로는 좀 전 슬라이드 경로로 치고 들어와서 올려놓으셔야 되고요. 요거는 뭐 말 그대로 윈도우즈 폰 7 개발 환경 굳혀서부터 쭉 제가 중간중간에 업데이트 되는 내용도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이 되는 F허브에서 create.msd.com을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인 정보는 제가 이제 그때그때 이제 필요할 때마다 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윈도우즈 폰 7에 대한 개발 관련된 정보는 얘네들 여기 사이트들 한 2개 정도의 사이트들을 기본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된다. 나머지는 제가 강의를 통해서 그때그때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즈 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폰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적인 환경을 다 제공해줘요. 그래서 자그마한 스마트폰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생활에서 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하나의 조그만 스마트폰 장치를 통해서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게 목적이고요. 예를 들면 말 그대로 스마트폰이니까 이제 손 안에 컴퓨터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건다든가 이제 조그만 장치에서 이제 여러분들 게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요즘 많이 하는 뭐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을 한다든가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다른 사람하고 트위터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고 한다든가 아니면 준 플레이어를 통해서 음악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사진을 본다든가 또는 사진을 찍는다든가 등등등의 여러 가지 활동 또는 인터넷을 검색한다든가 등등등의 수많은 기능들을 그 다음에 윈도우즈 폰 7의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어떤 뭐 게임을 한다든가 추가적인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뭐 오피스를 활용한다든가 등등등의 수많은 기능들을 기존에 여러분들이 데스크탑 PC, 노트북 PC에서 했었던 게 요 자그마한 스마트폰으로 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대부분은 다 이제 거의 이제 대부분은 뭐 스마트폰을 사용해 보셨다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을 이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사용을 하고 계신다든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거에 마이크로소프트 버전의 윈도우즈 폰 7에 대한 모양은 역시 어떻게 보면 뭐 아이폰이라든가 안드로이드 폰이라든가 윈도우즈 폰 7이라든가 뭐 내용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만 윈도우즈 폰 7은 좀 더 독특한 디자인으로 그 이제 윈도우즈 폰 운영 체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 폰 요 자그마한 장치에서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피플이라고 해서 이제 피플 탭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소셜 네트워크 그다음에 오피스에서 이제 뭐 이제 워드 엑셀 같은 이제 원노트 같은 이제 오피스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고 뭐 픽처에서 이제 사진을 본다든가 뮤직에서 이제 동영상이라든가 이제 음악을 듣는다든가 마켓플레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앱을 구매를 한다든가 게임을 다운로드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엑스박스 라이브 같은 게임 섹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진행한다든가 이러한 통합적인 경험들을 하나의 장치를 통해서 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 폰 7의 디자인은 기존의 어쨌든 안드로이드라든가 안드로이드 폰이라든가 아이폰하고 좀 달리 디자인이 좀 어떻게 보면 MS답지 않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 폰 7을 얘기할 때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메트로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메트로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이제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능들을 어떻게 그런 그 형태 어떤 이제 메뉴라든가
아니면 이제 광고판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이런 뭐 어떤 그 시각적인 디자인들 같은 경우를 모아서 그런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디자인적인 영역을 윈도우즈 폰 7에다 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트로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메트로 디자인이 뭐 농축에 대해서 윈도우즈 폰이라는 이름의 요 자그마한 이제 스마트폰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시작 버튼, 스타트 버튼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메인 페이지가 이거예요. 메인 페이지가 타일 형식으로 이렇게 네모 박스 형태대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를 들면 처음에 윈도우즈 폰 7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사용을 해보면 이제 사용해보면 이게 이제 편하다라는 거. 예를 들면 이제 피플 영역에서 말 그대로 소셜 네트워크가 가능하고 폰 이제 전화 관련돼서 뭐 텍스트라든가 이제 메일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뭐 이제 이러한 정보 또는 엑스박스 라이브를 통해서 어떤 게임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정보가 한눈에 보기 변하게 어차피 기존의 그 물론 이제 바탕화면 그 기존의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의 바탕화면에 수많은 아이콘을 올려놓고 작업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현재 시점에서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은 몇 개로 정해져 있다라는 관점으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그 아이콘을 크게 어디에다가 바탕화면에다가 시작 페이지에다 깔아놓고 쓰는 형태대로 사용하는 게 윈도우즈 폰의 어떤 메트로 디자인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 앤 화이트가 이제 기본적인 스타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됐고 물론 요 안에 들어가는 모든 모양 같은 경우 우리가 실버라이트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다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의 기본적인 일정 관리라든가 피플에서는 이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기본적인 디자인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 폰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폰 7에 대한 그 소개, 광고 관련된 수많은 무료 이제 동영상 클립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런 걸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윈도우즈 폰 안에서 윈도우즈 폰은 제각각이니까요. 이제 벤더가 이제 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벤더는 제각각이지만 그 안에 올라가는 애플리케이션들 같은 경우는 기본은 윈도우즈 폰 7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그거에 대한 디자인 같은 경우는 해당 앱을 디자인하고 해당 앱을 설계한 개발자라든가 디자이너의 그 영역으로 크게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수많은 모양을 기본적으로 뽑아내는데 그 중에서 기본 모양은 6개의 허브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시각 타일로 표현되는 6개의 허브라고 제 제목을 정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6개의 허브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각 타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각 타일이라고 했네요. 제가 발음하면서 시각적인 타일이 아니라 사각 타일로 해서 이제 사각 모양, 해서 이제 사각형 모양의 이제 타일로 이제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MX 이제 컨셉이라고 하면 라이프 인 모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존 이제 스마트폰 운영체에 달리게 라이브 타일이란 발음하는데요. 이제 타일별로 이제 오피스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엑스박스 같은 경우 이제 자주 사용되는 것을 이제 메인에다 고정시켜 놓고 얘를 터치해서 해당 페이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뭐랑 동일하다. 기존의 그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의 바탕화면에 아이콘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를 조그만 장치에 자주 사용되는 이제 몇 가지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예요? 이제 사람들 간에 이제 사람, 이제 피플이라는 거죠, 피플.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사람, 그리고 사진, 게임, 그다음에 뮤직하고 비디오, 동영상들, 그다음에 오피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기본으로 없는 기능들을 검색하기 위한 마켓플레이스 요 6개의 허브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윈도우 폰 허브라고 하는데 어쨌든 사람, 사진, 게임, 뮤직 앤 비디오, 마켓플레이스, 오피스 요 6개 허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허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각의 이제 타일로 이루어진 6개의 핵심 기능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이제 허브라는 단어 쓰고요. 그래서 라이브 타일 또는 라이프 인 모션이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요 허브. 그래서 요만큼만 일단 보여주고 예를 들면 요만큼만 보여주고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피벗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피봇이라는 이름의 뭐 컨트롤이라든가 파노라마라는 이름의 컨트롤상에서 이렇게 실제 폰에 보여지는 부분이 요만큼만 보여지지만 요만큼 요 사각형 영역만 보여지지만 요 전체를 요만큼 영역을 디자인해서 프로그램해서 내가 여기 부분 보여주고 싶다, 여기 부분 보여주고 싶다, 요만큼 부분을 보여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따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따로 보여줄 수 있는 뭐 피벗 컨트롤이라든가 뭐 파노라마 컨트롤상에서 이러한 모양의 기능을 손쉽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하나의 영역을 뭐 라이브 타일, 라이브 인 모션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고요. 그 중에서 6개의 단어가 바로 그 6개의 단어 중에서 그 첫 번째가 사람, 피플이라는 거죠. 뭐 이제 피플로 이제 하는데 일반적인 피플로 발음하는데 그냥 사람으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가 여기에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어떤 이제 텍스트 기반의 뭐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을 공유한다든가 아니면 텍스트를 공유하는 기능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실시간으로 이제 어떤 이제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지인들을 통한 어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사진이라든가 뭐 실시간 피드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받아올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은 뭐 페이스북이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 페이스북이라든가 윈도우즈 라이브에 이제 윈도우즈 라이브 메신저하고 이제 연동해서 뭐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게 여기에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준이 돼서 남들이 올려놓은 자료를 여러분들이 본다든가 그 자료에다가 댓글을 단다든가 하는 거를 어쨌든 기존에는 어디에서 했던 뭐 이제 데스크탑 PC 노트북에서 했었던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어디에서 이제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역시 기본으로 제공해 준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뭐 이제 워낙 그 뭐 누구나 다 이제 뭐 그 스마트폰 이제 휴대폰을 사용해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경험, 여러분들이 사진과 동영상을 뭐 주변 사람들과 공유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직접 여러분들 폰에서 본다든가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사진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진 찍은 거하고 동영상 찍은 거를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거고요. 뭐 그 다음에 또 웹과 PC를 스마트폰에 연동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사진 자료를 한 곳에서 모아놓고 이제 사진을 여러 군데다가 따로 찾을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모아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기능도 역시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게임 같은 경우는 역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폰 7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엑스박스 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게임이 현재 윈도우즈 폰 7 앱스토어에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료 게임들도 있고 이제 저렴한 게임들도 있고요. 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엑스박스 라이브 같은 경우는 엑스박스 콘솔 애플리케이션에 있던 기능들을 그대로 엑스박스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윈도우즈 폰 7에서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에 대한 게임에 대한 어떤 이제 프로필을 관리해 줄 수 있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겠죠. 어쨌든 엑스박스 콘솔, 엑스박스 라이브에 있는 거를 요 자그마한 장치를 통해서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기존의 역시 마찬가지로 윈도우즈 폰 7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뮤직 또는 비디오, 그래서 이제 mp3 파일이라든가 어떤 동영상 같은 경우는 뭐 이제 MS의 mp3 플레이어인 준의 모든 기능을 윈도우즈 폰 7에서 제공할 수 있다. 즉 윈도우즈 폰 7의 다른 별명 준 플레이어에다가 전화기 기능을 얹은 거다라고 할 정도로 준 플레이어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준 플레이어 이제 준이라는 이름의 플레이어가 이제 사용되지 않지만 허가가 되지 않아서 이제 사용되지 않지만 윈도우즈 폰 7이 나오면서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윈도우즈 폰 7이 완성이 돼서 준 플레이어 앱스토어가 실행이 되면 이제 온라인에서 어떻게 한다? 온라인에서 이제 온라인 뮤직 서비스를 여러분들 어디에서 윈도우즈 폰 7에서 들을 수 있다. 요것도 좀 아쉽죠. 윈도우즈 폰 7 자체도 현재 강의 촬영 시점에서는 국내에서 이제 배포가 되지 않고 준 서비스도 국내에 배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역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어쨌든 빨리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윈도우즈 폰 7을 강의하는 입장이라든가 이제 그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기다리는 입장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마켓플레이스.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 개발자 관점에서 얘를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MS에서 이제, MS가 이제 인증한 어떤 이제 애플리케이션 앱 또는 이제 게임 같은 경우를 찾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 컴퓨터에다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뭐 이제 기반이 뭐다? 마켓플레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자, 여러분들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그냥 여러분들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만드는 애플리케이션 잘 만들어진 어떤 게임이다. 잘 만들어진 앱이 있다.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MS의 마켓플레이스, 윈도우즈 폰 7의 마켓플레이스에 등록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무료 또는 유료로 어떻게 할까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켓플레이스고요.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개발자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그 유료 서비스,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윈도우즈 폰 7과 함께 국내 한국어 버전으로 준비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엑스박스 라이브하고 윈도우즈 폰 7의 장점 중에 그 첫 번째를 꼽으라면 어쨌든 엑스박스 라이브 또는 어떻게 보면 얘가 첫 번째가 될 수 있겠죠. 오피스. 그래서 MS 오피스의 모바일 버전을 제공해 줍니다. 오피스 이제 원노트라든가 쉐어포인트라든가 뭐 이제 뭐 워크스페이스라든가 이제 쉐어포인트 워크스페이스라든가 아웃룩 모바일과 같은 MS 오피스의 모바일 버전을 제공을 해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폰에서 이러한 이제 오피스의 여러 가지 기능들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 폰에서 이제 문서를 이제 쉽게 읽고 편집 또는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동 중에도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크나큰 장점을 제공해 주는 게 오피스라는 기능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수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해 줍니다. 윈도우즈 폰은 이렇게 이제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이 자그마한 스마트폰, 자그마한 손 안의 PC 안에서 제공을 해 주는 거고요. 그러한 이제 기본적인 기능에 덧붙여서 개발자라면 기본적인 기능이 아니라 얘가 뭐가 가능하다? PC입니다. PC. 그러니까 손안의 PC예요. 그러니까 손안의 컴퓨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컴퓨터라는 거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것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만 있으면 기존에 여러분들 휴대폰하고 뭐가 다른 게 있겠어요. 그렇지만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기존에 만들어진 기능에다가 수많은 앱들을 설치해서 앱 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또는 게임을 검색해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 장치를 좀 더 많은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발자 관점이라면 윈도우즈 폰 7 개발자 관점이라면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에 올라가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 게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죠. 프레임워크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또는 여러분들 회사가 윈도우즈 폰 7용 앱 또는 게임을 잘 만들어서 얘가 성공을 한다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부수적인 게 아니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2011년도는 그 스마트폰에 이제 뭐 스마트폰이 뭐 2010년도도 마찬가지겠지만 2011년도는 더 큰 대세가 될 수 있겠고요. 그거에 편승해서 기존의 개발자들이 윈도우즈 폰 7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게임을 만들어서 마켓플레이스에 올려서 뭐 수익 또는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 그 기반 관련된 기술들을 이번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윈도우즈 폰 7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 폰 7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해서 윈도우즈 폰의 기본적인 기능이 아니라 윈도우즈 폰에 올라가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 수많은 게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 기술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실제 개발 도구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간단하게 이제 윈도우즈 폰 7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다음 시간부터 이제 코드 기반으로 실습 기반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간단하게 윈도우즈 폰 7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개발 관련된 내용으로 접어들도록 하겠습니다.